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 라디오 특진에서 알아볼 주제는 뼈와 관련된 사실입니다. 혹시 그냥 지나가다가 툭 부딪혀 넘어졌는데 상대방은 괜찮은데 내 뼈가 좀 자주 부러진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한 번 넘어지면은 뼈가 쉽게 부러지지 않으신가요? 이런 것들에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건강 골키퍼죠. 내과 전문의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 뼈와 관련된 거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골다공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질환인가요? 이게 뼈가 양과 질적으로 약해져가지고 골절이 잘 생기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뼈의 강도, 이 밀도 자체가 약해져서 네, 이제 속이 부실하니까 쉽게 부러지기 쉬운 병. 그렇죠. 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 이렇게 골밀도가 낮아지면 한 번 넘어져도 뼈가 굉장히 부러지기가 쉬운 거잖아요. 쉽게 네. 말해서 뭐 건물로 치면은 시멘트였다가 그게 이제 모래같이 되면은 금방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 비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예.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 태어나면서 골밀도가 뭐 낮은 상태에서 태어나진 않았을 것 같고 네. 뭔가 좀 살아가면서 후천적인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여성에서 주로 생기는데요. 네. 폐경후에 이제 호르몬 변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뭐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술, 담배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 후에 이런 골다공증이 찾아오나요? 그렇죠. 이건 정말 갱년기도 찾아오는데 네. 이런 골다공증이 찾아오면은 정말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또 역시 술, 담배 많이 하면 딱히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네, 정말 맞아요. 그렇다고 이 직장인분들이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속상합니다. 또 특이한 점이 있죠. 이 골절의 원인 중에 과거에 골절력이 있었거나 부모, 형제 골절력이 있을 경우도 이 골다공증 골절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골절에도 가족력이 있다는 건가요? 네, 골다공증은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작용을 하는 질환이어가지고요. 네.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 중에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생겼으면은 본인도 생길 고위험군에 포함이 됩니다. 일종의 좀 탈모랑 살짝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탈모도 유전이 있잖아요. 이게 유전의 영향이 좀 크다는 거죠. 골다공증 자체가 쉽게 더 생기는 것 자체가. 네. 한 번쯤 이 부모님이 골다공증이 있다면은 내 아이가 좀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거 인지하시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일단 그런 거잖아요. 별거 아닌 상태에서 그냥 넘어진 건데 뼈가 좀 쉽게 부러진다면은 나 골다공증 아니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골다공증 검사 언제 하는 게 딱 좋을까요? 이게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은 분들한테 네. 검사를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폐경 전후의 여성이나 70세 이상의 남성에서 등 다양한 경우에 이제 검사를 하라고 하지만 이 검사 자체는 솔직히 이제 심평원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이제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보통 50세 전후로 폐경이 시작하니까 네. 남성에 비해서는 조금 빠른 검사를 받아봐야 되네요. 그렇죠.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폐경 후에 2, 3년 이내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남성분들도 요즘 뭐 갱년기 같은 거 좀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 남성 호르몬은 좀 관련이 없나요? 이게 남성 호르몬은 그렇게까지 영향은 없고요. 이게 결국은 남자에서는 나이 인자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또 이제 치료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시간이 지속돼서 이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골다공증 치료의 주 목적 자체가 골절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 그리고 골절의 위험을 없애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뼈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평형 감각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골절이 될 확률을 줄여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운동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요? 네.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 운동하고 평형을 잡는 그런 평형 감각을 늘리는 운동이거든요.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네. 이제 넘어지면은 쉽게 뼈가 부러지는 상태인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근데 운동하면은 뭐 축구나 농구 이런 거 하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 운동은 아니고요. 어떤 운동 말하시는 이게 거예요?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이 대개 그러니까 고령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형 감각을 잡기 위해서 한 발로 버티기 네. 네. 내지는 뭐 이제 약간은 스쿼트를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하체 쪽에 이제 근육을 조금 키워주는 그런 쪽의 운동들을 많이 추천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서도 네. 그냥 한 30초 이렇게 한 발로 버티기. 그렇죠. 요즘 뭐 TV에서 게임으로도 많이 하니까 네. 한 번쯤 그런 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뭐 만들어주는 이런 약을 먹게 되는데 네. 속이 좀 많이 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모든 약들이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가장 널리 쓰고 있는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제제인데 요거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네. 한 10% 정도에서 약간 삼킨 곤란이나 식도염 같은 증상들을 좀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10명 꼴. 네네, 이라고 한 그 정도. 봐야겠죠. 네. 골다공증으로 약 치료를 하면은 또 이제 치과, 네. 고령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치과 이제 자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약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이것도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때문에 그런데요. 요 약 자체가 워낙에 강하게 그 뼈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게 임플란트를 넣게 되면은 그때 이제 뼈 쪽에서 안쪽에 염증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좀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대개는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되면은 의사하고 상의한 이후에 약을 좀 중단하고 치료 계획을 다시 잡아가지고 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는 이제 약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 게 이제 뭐냐면 민간요법. 네. 그래서 이제 칼슘 좋은 거 아니야 하니까 우유나 멸치를 많이 먹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혹시 치료가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만성 질환이라서 완치 쪽은 아니지만요.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하루에 고칼슘 우유를 2잔씩 마셔주는 거를 저는 매우 권합니다. 근데 이제 멸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반인데 멸치 안에 이제 염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칼슘이 소변으로 많이 나가가지고 너무 많이 먹지는 말고 네. 적당히가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당히 먹는 거 중요한데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저희도 이제 흔히 이제 접하는 건데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커피입니다. 커피요. 예, 네. 적당량은 괜찮은데 3잔 이상 마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소변으로 이제 칼슘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좀 안 좋다고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은 또한 칼슘 자체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얘도 좀 피하는 게 좋고 또 흔하진 않은데 이제 녹색 채소도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 녹색 채소요? 네네. 요게 이제 식이섬유 자체가 이제 칼슘을 흡착해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칼슘이 이제 섭취가 이제 충분하지 못한 분들한테 이건 좀 피하는 게 좋다고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피와 그리고 인이 많이 들어간 음식 네. 그리고 녹색 채소는 적당히 네. 적당히 먹는 게 좋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지런히 관리 잘 하셔서 나의 골밀도를 꽉꽉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 커피는 3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까지 하늘내과 의원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